자, 이어서 화성에서 만나는 세계 여행, 세계를 돌아 화성 속으로 시간입니다. 자, 고대 그리스에서 시행했던 직접 민주주의, 국민들이 모두가 직접 의결권을 가지고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했죠. 자, 하지만 인구가 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나라가 국민의 대표를 선발하는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위스에서는 1년에 한 번 모든 주민들이 모여 의제에 대해 직접 거수로 표결하는 주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세계를 돌아 화성 속으로 오늘은 스위스의 민주주의 제도 란츠게마인데를 만나봅니다. 자, 함께 여행을 떠날 서철모 화성시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일부의 그 한국관광공사의 그 머드맥스 우리나라 홍보 영상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거기 이제 서산 바지락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네. 우리 시장님도 저 바지락 칼국수 좋아하십니까? 제가 서산이 고향입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칼국수 되게 좋아합니다. 오, 그렇군요. 혹시 그 영상은 아직 좀 못 보셨나요? 네, 보진 못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게 또 뿌듯하실 것 같은데, 혹시 보겠습니다. 예, 일부에서도 그 어촌 계장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서산 바지락 장점 한 번만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서산 바지락 장점이요? 예. 그 서산 바지락뿐만이 아니고 우리 서해안 바지락에 예. 화성에서도 바지락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 바지락의 장점이 네. 다른 데 거보다 살이 꽉 차 있습니다. 안에. 저희가 예. 중국산 바지락도 지금 많이 들어오지만 예. 우리 서해안에서 생산된 바지락은 그 천연 미네랄이 너무 풍부해서 예. 우리 다른 일부 모래에서 자라는 바지락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군요. 영양도 만점이고 예. 또한 살이 꽉 차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화성 바지락도 좀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지 않아도 화성시장님 모셔놓고 서산의 자랑을 해달라고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화성의 먹거리 자랑 조금 짧게만 해주실래요 그럼? 예, 그 화성이 예전에 제일 유명했던 게 맛입니다. 맛이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화성의 그 맛찌개가 되게 명물인데 예. 그 맛이 우리 충청권에서 잡히는 건 좀 큰 대맛인데 예. 저희는 이게 좀 작은 맛인데요. 이게 매우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맛철이 이번 주까지가 좀 맛철의 만물이고 그래요? 다음 주는 좀 이 맛이 없어지는 시기입니다. 예. 내년 한 8월 말에서 9월 초에 화성 사강시장에 맛찌개 드시러 와보시면 예. 이런 게 왜 이름이 맛인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년에 한번 화성 놀러 가겠습니다. 그때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맛 좀 보여주세요. 네. 자, 그리고 슬라고시가 2부에 애청자께 퀴즈를 이제 드렸는데 힌트가 지금 없어서 우리 시장님께 조금 괜찮으시다면 힌트를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방탄소년단 노래가 롤링스톤의 새로운 베스트송 500 목록에 올랐습니다. 1번 다이너마이트, 2번 암모나이트, 3번 아라비안 나이트, 4번 너랑 나랑은 그린 나이트, 5번 코로나의 실내 데이트인데 혹시 시장님 힌트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힌트는 예. 노벨이 발명했고요. 우리가 요새 중요한 도로 건설이나 이런 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폭발력이 매우 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슬라고시는 힌트는 좀 이렇게 센스 있게 좀 재밌게 드려야 되는 코너인데 너무 정직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힌트 감사드리고요. 힌트에 힘입어서 지금 답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자, 시장님 여담이 좀 길었는데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진짜 스위스에선 투표를 위해서 국민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이는 겁니까? 네, 그 스위스에서는 1년에 한 번 광장에 모여서 첨예한 사안들을 주민들의 거수 투표로 진행합니다. 거수 투표로. 그걸 이제 란츠 게마인데라고 하는데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제도로 지금 직접 민주주의에 의한 최고 의결 구도로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광장에 쭉 모여서 대중교통 요금 문제라든가 예산안 심의라든가 지역에 다리를 놓거나 이러한 삶에 직결된 문제를 직접 거수로 결정합니다. 그럼 시장님 투표권을 가진 주민이라면 누구나 좀 안건도 내고 투표 토론에 또 이렇게 손들면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누구나 자기가 여기서 토론할 걸 준비를 해가지고 본인이
여기에 대한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듯이 예. 시민들이 안건을 제안합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이 연방정부 차원의 투표 연령이 원래 18세인데요. 예. 2007년 글라르스 주민들이 란츠 개마인들을 해서 우리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자 해서 이 낮추는데 찬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건데 네. 고대에는 인구가 그렇게 좀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다들 모일 수 있었다고 해도 지금 인구가 좀 증가하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른데 예전과 지금도 시민들이 모두 모여서 투표를 진행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네. 스위스는 크게 23개의 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자님 말씀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23개 중에서 2개 주에서 글라루스와 아펜첼에서 지금 아직도 이거를 5년 첫째 주에 이제 5월 첫째 주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두 주는 스위스에서는 약간 연방주에서 작은 주에 속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시대가 변해도 내 손으로 좀 정치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열망은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위스에서 란츠 개마인이 진행됐었는데 작년에 유독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게 너무 중요한데 해야 된다 해서 지난 9월 5일 날 다시 시행된 경우도 있고 이거를 직접민주주의의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 혹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좀 토론을 하는 겁니까? 뭐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이 예산 우선순위에서 다리를 놓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에 대한 교육복지를 올리는 게 맞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사안이 달립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거수로 해서 정해진다면 이게 보다 합리적이고 예산이 이제는 어떻게 쓰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도 이 현장에 좀 다녀오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스위스는 2번을 방문했는데 이게 이제 5월 첫째 주 일요일이라는 특정한 시기에만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2번 가서 이 현장을 못 봤고 원래 작년 5월 첫째 주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갔습니다. 이 코로나가 좀 진정되면 꼭 가서 화성 시민들하고 함께 가서 이 상황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스위스 가서 이 현장을 또 복격을 하시고 좀 보신 후에 또 우리 화성시에도 좀 도입할 수 있는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접목을 하시겠네요. 네, 저희가 2018년도서부터 시민들에게 이 설명을 많이 해줬고 이 영상을 편집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를 만들자 해서 화성시 지역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유사한 형태로 지금 진행 연습을 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의 직접 민주주의 사례도 좀 세계에게 알릴 수 있는 날이 좀 빨리 찾아오길 바라겠는데 잘 소개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가 바로 인구 문제인데 스위스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다는데 그래도 해당 지역은 인구가 4만 명 정도거든요. 화성은 인구가 20배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화성시에서는 인구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워서 화성을 6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6개 권역으로 나누고요. 아파트면 300세대당 1명씩을 제비뽑기로 뽑았습니다. 해서 저희가 위원을 뽑아서 6개 권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또한 이게 6개 권역 말고 28개 읍면동 중에서 시범 실시 지역을 정해서 저희가 10개가 넘는 읍면동에서 총회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회의 주제나 안건 이런 것도 그 위원들이 스스로 조금 판단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겁니까? 맨 처음에 시민들이 혼란스러웠던 게 이 안건을 누가 뽑지였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스위스의 사례나 이런 걸 영상으로 계속 보여주면서 시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예. 이 안건 자체는 시에서 내는 게 아닙니다. 아하. 시민들께서 공부해서 시민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시민들이 저 안건이 합리적인가를 하는 과정을 거쳤죠. 예, 예. 처음에 한 6개월 동안은 매우 어려웠는데 6개월 지나고서는 시민들이 이걸 충분히 이해해서 안건을 내게 됐고요. 저희가 그 작년 8월부터는 청소년도 확대하자. 그래서 만 14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3개의 권역별 지역회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제안은 여기에서 청소년들이 낸 제안이 그 화성습지 생태 환경을 개선하자든가 아니면 우리 불법 주정차를 막읍시다. 이런 안건을 청소년들이 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안건 같은데요? 예. 그리고 본인이 학교에서 볼펜을 사용하고 안 나오면 버리는데 이걸 쓰레기로 버릴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각각 분해해서 분해할 수 있게 분리수거함을 만들어달라. 이러한 안건들이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시민들하고 밀접한 이런 안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저 말씀 들어보니까 의미 있는 어떤 토론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안건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떠한 과정의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투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그 지역회의나 우리가 그 주민총회도 마찬가지로 그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생활편이라든가 시민과 밀접한 주제를 지역위원분들이 안건을 지역위원을 상대로 공개 토론을 합니다. 공개 토론에서 만약 10가지가 나오면 이 중에서 우리가 3가지만 상정하자. 그래가지고 3가지를 거수로 뽑습니다. 그 뽑은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다 모인 자리에서 자기들이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서 과반 이상이 이거는 충분히 시가 논의해 줘야 된다라고 선정을 하게 되면 그 의견서를 시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각 부서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시장이 직접 그 사안에 대해서 되는 거는 왜 되고 어려운 건 왜 어렵습니다. 이런 설명을 직접 합니다. 시장이.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2019년에 62회 회의를 통해서 113건의 안건이 공론화됐고 이 중에 39건이 완료됐고 46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저희가 좀 여기서 중요하게 얻은 교훈이 뭐였냐면요. 지금 전국 어디나 보면 사거리에 파라솔 같은 게 여름에 설치돼 있을 겁니다. 그거 저 햇빛 차단막. 그늘막. 근데 저희 시에서 행정적으로 100곳을 지정했습니다. 지정하고 시민들한테 그걸 나눠주고 위치를 변경해라. 본인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하는 쪽으로 아니면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 했더니 60%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느끼는 거와 시민들이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횡단보도가 다르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된 거죠. 제가 저 시장님께 오랫동안 같이 방송하면서 이렇게 뵈 왔는데 오늘 저 너무 멋지신데요. 이 주민들이 직접 안건을 만들고 토론하고 공론화해서 상정을 하면 또 시장님께서 마지막에 이거는 가능하다, 이거는 좀 불가하다 이런 답변까지 해주시고 그게 결국엔 우리 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불편함을 좀 해소하기 위한 안건이라면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있어야 하고 또 시간과 장소 마련 등등 좀 번거로운 부분이 많았을 텐데 화성형 그 란치게마인데요. 화성시민 지역회의를 좀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화성이 독특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화성은 인구가 20년 만에 19만 원에서 9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70만 명 정도 늘어났죠. 또한 지역적으로는 서울의 1.4배입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동서의 의견 차이,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조건 시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행정을 집행했습니다. 농민들이 사는 데는 농민에 맞는 목소리로 행정이 반영돼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사는 신도시에 맞게 반영돼야 되는데 그동안은 똑같이 반영이 된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교육 예산을 10억을 씁니다. 그럼 어디나 10억씩을 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권역별 우리가 예를 들면 한 개의 권역에 10억을 쓸 수 있는데 당신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니까 읍면동별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조건 시에서는
그 시의 로고가 있으면 모든 동은 그걸 같이 씁니다. 아하. 그리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개나리를 심으면 모든 읍면동에 개나리를 심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동에는 옛날부터 우리 동네는 소나무가 많았어. 하면 거기는 우린 꽃을 안 심고 우린 소나무 심는 운동을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각 지역에 맞게 이제 하는 거죠. 이러한 마스코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런 마스코트가 필요합니다 해서 우리 동탄 8동 같은 경우는 거기 실제로 반딧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을 형상한 마스코트를 지역 주민이 요청해서 거기는 마스코트가 반딧불입니다. 예. 또 그런 게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읍면동물로 다른 거를 존중해주고 거기에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러한 역사성이 있어서 우리는 버스 정거장을 이런 형태로 만들 거야 하면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존에는 어느 시나 똑같은 버스 정거장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거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세팡님께서는 이 방송을 좀 계속 접하고 화성시장님 팬이 됐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좀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잘 좀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에게. 자, 시장님 그 추석 잘 보내시고요. 마지막으로 애청자분께 짧게 추석 잘 보내라고 인사 한 번만 해주시죠. 네, 민속의 대명절이 끝내는 만남을 통해서 소통이 돼야 되는데 금년은 코로나로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통해서라도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도 추석 잘 보내시고요. 저희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철모 화성시장과 함께했습니다.